교수님들은 도대체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세 가지를 가진 학생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한번 잘 적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모범생 김태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맨날 뭐 자소서 생기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수시 가는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고 생활기록부 어떻게 돼 있어야지 유리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뽑히는지에 대한 거를 그 전체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 먼저 교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들은 도대체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할까? 어떤 학생이 지금 앞에 계신 이 교수님의 머리에 남을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공부를요 안 시켜도 알아서 잘할 학생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진 학생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한번 잘 적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적 도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지적 호기심은 아무도 그 친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나 얘가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왜 까맣지? 이거는 왜 파랗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사회현상은 왜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 아이가 자기 기질과 가치관에 따라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궁금해서 자기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지적 에너지입니다. 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결과를 내려고 하는가, 궁금한 것을 찾아내는가, 이게 지적 에너지예요. 세 번째, 지적 도전감은 이거 두 개가 반복되다 보면 조금씩 더 어려운 걸 원하거든요. 더 복잡하고 더 해석하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고, 이 나이대에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여기까지 해냈다고? 라고 하는 그 도전감을 끊임없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애를 원해요. 제가 아까 공부를 안 시켜도 열심히 잘할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시키지 않아도 궁금한 게 많아요. 특히나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것들에 궁금한 게 많겠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막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해서 알아내려고 해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인류가 풀 수 없었던, 예를 들면 거기까지도 막 도전하고 싶은 느낌이 들고 에너지를 계속 부여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유수의 대학에서 어떤 아이들을 보는가에서 이렇게 세 개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생기부 쓸 때 세특이라는 거 쓰잖아요.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관찰해서 이 학생이 어떤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적어주시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국제학부나 인류학, 정치외교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었냐면, 예를 들어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브렉시트 관련해서 세계 정세 변화를 조사하고 다문화 정책에 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 브렉시트와 이민 정책의 변화에 따른 문화 및 교육 환경 고찰이라는 연구 자료를 학습을 했고, 땡땡땡 교수의 영국 사회의 변화와 갈등이라는 것을 수강하여, 온라인 수강이겠죠. 그 공개되어 있는 강의를 어떤 내용의 영국 이민자 정책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세특에 쓰여 있다라고 하면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요. 자,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까 국제학부라든지 인류학과를 가고 싶은 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호기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지적 호기심이 발휘됐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러한 연구 자료를 학습했습니다. 이건 지적 에너지죠. 얘가 여기까지 했다. 게다가 어떤 교수의 이런 강의까지 찾아서 온라인에서 수강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적 에너지라고 하는 걸 더 발휘한 거고, 심지어 여기는 자기 학년보다 더 앞서 나가는 지적 도전감을 발휘했다고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는 지적 호기심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죠.
지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적 도전감을 통해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교수님들이 딱 보면 얘는 공부 안 시켜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개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자소서와 생기부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같은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어도 이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서 쓰는가, 이런 방식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있는가에 따라서 이 학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면접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만약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즐겁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너무 많이 만들어준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한 것이 너무 좀 별로 없거나 이랬을 때 마치 그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화장을 막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그 커리어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면접 때 교수님께서 그런 관련된 거를 여쭤보셨을 때 솔직히 미천이 너무 금방 훤히 드러나요. 그 과와 그 학부와 관련된 교수님이 거의 계신데 얘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을 깊이 들어가 보니 얘가 이제 잘 대답을 못하고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있다. 그러면 얘가 제대로 연구를 한 건 아니구나. 얘 여기까지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게 솔직히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가 자신 있게 대답을 즐겁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잘 적혀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벌써 한참 전 얘기지만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저도 수시였는데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3분이 앉아 계셨고 이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질문을 먼저 하시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갑자기 이거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 중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질문도 아니고 그냥 대화를 하다가 이 아이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사고력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고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오기도 하거든요. 왜냐? 서울대에서 아예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 그 포맷에 제일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에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걸 여쭤보실 때 교수님들 머릿속에는 이게 있는 거죠. 얘가 얼마나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열심히 했는가. 그리고 이 도전감을 통해서 어디까지 더 어렵고 자기가 이제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을 도전을 해왔는가. 이게 수학 능력입니다.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열심히 스스로 알아서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첨언을 하나 하자면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연구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현들이나 학자들이 했던 것을 배우는 게 공부입니다. 연구는 자기가 그런 학자가 되기 위해서 없었던 개념들을 스스로 탐구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보통은 대학원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수시를 생각한다, 뭐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 자소서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썼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른들과도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들, 뭐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 내용들을 구성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이제 뽑히는지,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